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선거군의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12일 권태용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이어서 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이 13일 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당내 경선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는 이날 총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자들은 저마다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13일 현재 전북 지역은 도지사 2명과 도교육감 6명 등 총 8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광역의원은 다음 달 2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4월 1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부터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일 시청에서 2018년 애인 꿈나무 멘토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멘토링에도 학습 분야에는 연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등 관내 대학의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진로체험 분야에는 바른체형연구소와 나우러닝 등 인천의 사회적 기업과 캘리그라피 전문가 등 시민 멘토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2017년 멘토링 우수 참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전북 고창의 선운산 도립공원이 휴양공간으로 바뀝니다. 가을에는 꽃무릇으로 유명한데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국내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선운산 도립공원을 차별화된 휴양공간으로 탈바꿈을 꾀합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자연생태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천재 관찰 탐방로 복원과 선운산 주요 봉우리에 정상석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캠핑장 50면, 화장실 1개소, 취사장 관리동 등 주요 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갖춥니다. 이 사업은 천혜의 여건인 선운산과 어우러진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남권 최고의 자연생태 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차별화된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캠핑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중천재 가시 연꽃 군락지를 복원하게 됩니다. 고창군은 군락지 복원과 중천재 주변 관찰로 0.4km, 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생태숲 수목 보완식재 및 꽃무릇 군락지 보호시설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생태경관 개선은 물론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산에 오르는 관광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들여 선운산 주요 봉우리에 정상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유도 등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총 1,650건에 달해 매월 46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장소라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몽골인 유학생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가족 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B씨도 최근 가족 정보를 이용한 송금 요구에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북 완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박모 씨가 C씨를 상대로 2,322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총 1,650건에 달해 매달 46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금액도
2015년 38억 2천만 원, 2016년 44억 1천만 원, 2017년 59억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급박한 상황을 조성해 순간적으로 피해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수법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열흘 동안 도민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7%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절반이 넘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시설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도민 1,154명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경찰 활동은 시설 개선 57%, 교육 홍보 19%, 단속 16%, 교통순찰 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해야 할 교통단속은 음주단속 43%, 보행자 보호 26%, 신호위반 24%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 대부분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개선과 단속 강화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통시설로 무인 카메라와 중앙 분리대를 꼽았고 사람 중심 도로 환경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북 경찰은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적극적으로 저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비극적 죽음에 사회적 관심이 컸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현장 실습이 파견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기업과 학교 등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종전 취업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뀌었으나 일성고등학교는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학습형 현장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자 일성고등학교나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이 노동 착취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올해부터 학습형 현장 실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 일선 직업계 고등학교는 중소기업들은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학생들의 교육까지 감당하는 학습형 현장 실습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A고등학교 B취업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에 성과를 내기 바쁜데 교육시킬 인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학생들 또한 학습형 현장 실습이 시행되면 조기 취업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란 반응입니다. 또 기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학습형 현장 실습에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원활한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의 지방도는 201km가 늘어났지만 도로관리원 수는 제자리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원 배치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시군별 도로관리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총 43명입니다. 각 시군에 걸쳐 있는 지방도 총 연장이 1,873km인 것을 고려하면 도로관리원 1명당 평균 43.6km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 기준인 2차로 이하 15km당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방도 관리원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예컨대 1인당 도로관리원이 보수할 수 있는 도로 연장이 어느 시군에서는 50km, 어느 시군에서 100km, 어느 시군에서 20km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1인당 지방도
1인당 관리 연장선이 15km입니다. 1인당 15km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을 확보해서 전라북도 지방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역지자체에서도 도로관리원 충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도로관리원을 좀 늘려나가겠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부 배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도로 사정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직 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합니다. 서울시 내 67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하고요. 당직 의료기관은 운영시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연휴 기간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 원청,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도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은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내용 중 제도 개선 과제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캄보디아의 부천 평화어린이집을 건립했습니다. 캄보디아 스누올 마을에 세워진 부천 평화어린이집은 지난해 개최한 꼬마 마라톤 대회에서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가 모금한 3천만 원으로 건립됐습니다. 지난 3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부천 평화어린이집 준공식이 열렸고 뿌레가잉, 평화교회 청소년들의 캄보디아 전통춤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 등에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운영합니다. 질본은 국립검역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예방,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펼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입체적 감시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